자, 교재 보세요. 수열합니다. 이 수열이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거든.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단원이 뭐예요? 입 있습니까? 따라해 봐. 행렬.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지? 지수로가 함수고요. 이제 수열하고요. 맨 끝 단원 제목이 따라해 봐. 수열의 극한. 제목이 비슷하죠? 여기 이제 연결됩니다. 이 두 개 단원 한 패키지로 묶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니네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 하는 거랑 비슷해요. 봐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열이야. 영어로 시퀀스라고 하고요. 이 새끼를 줄임말입니다. 따라해 봐. 수의 나열. 그럼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수능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수가 나열됐을 때 따라해 봐. 규칙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수열을 막 나열하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수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제 좀 이따 배울 텐데 따라해 봐. AN. 이러면 이제 이게 일반항이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뭐 여기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수들을 쭉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너네가 예측을 해보세요. 정답이 뭐가 나오는지. 자, 하나씩 가보죠. 초등학교 3학년 IQ 테스트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1, 3, 5. 긴장되죠? 그 다음 7. 그 다음 얼마일까요? 9. 여러분들은 이제 돌고래 친구로 넘어선 거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9 나온다는 얘기. 그럼 그 다음 얼마일까? 왜 그래? 갑자기 이상하니? 따라해봐. 11. 그 다음 얼마야? 13. 그 다음이? 오케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규칙을 파악해보죠. 여기서 일로 갈 때 무슨 일 했죠? 2를 더했죠. 그 다음 얼마 더하고? 2. 그 다음? 2. 그 다음? 2. 따라해봐. 일정하게 더한다. 이걸 나중에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봐. 등차 수열. 인접하랑에 차가 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 그런 규칙을 갖고 나열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자, 1, 2, 그 다음 4, 그 다음 8, 그 다음 네모. 얼마일까? 16이죠. 자, 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곱했죠? 2, 그 다음도요? 2, 그 다음도 2. 그래서 얘는 인접하랑에 비가 일정하다. 따라해봐. 등비수열.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최고학년에 도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1, 3, 7, 13. 그 다음 얼마일까? 환장하겠니? 다시요. 1, 3, 7, 13. 21. 감이 와요? 자, 갑니다. 요 차이가 얼마죠? 2. 그 다음 4. 그 다음 자, 이런 차이를 앞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얘에서 얘 뺀 거. 따라해봐. 2. 그 다음 7에서 3 빼면 4. 13에서 7 빼면 6. 자, 이 위에 있는 하얀색 수열을 따라해봐. 원수열. 밑에 있는 빨간색 수열을 따라해봐. 개차수열.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단원들을 다 총칭해 드릴게요. 개차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차이가 자 2, 4, 6. 그 다음 얼마 나와야 정상이야? 8이야 8. 밑에 있는 빨간색 수열이 따라해봐. 등차수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고요? 8. 실제 이 하얀색 항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 1에다가 2 더하면 얼마죠? 3. 3에다 4 더하면 7. 7에 6 더하면 13에 8을 더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문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학교가 바뀝니다. 중학교. 이제 애들 다 뒤져요. 잘 봐요. 따라해봐. 1. 따라해봐. 3. 따라해봐. 5. 따라해봐. 7. 그 다음 따라해봐. 9. 그리고 얼마일까? 저런 병신 방금 냈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 얼마야? 뭔가 11이 아닌가 보죠? 얘 참 눈치는 빨라. 이게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어처구니가 없게 이게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잘 봐요. 만약에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을 수가 있어. 따라해봐. n-1. 따라해봐. n-2. 아우, 이거 너무 크다. 어떻게 하면 넣냐? 따라해봐. n-3. 그 다음이 n-4. 그 다음이 n-5. 하고 더하기 2n-1.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이게 몇 번째 항이죠? 첫 번째. 자, 갑니다. 따라해봐. 1을 대입.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은 요거 얼마 나오죠? 0. 그럼 이거 텅 죽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1. 여기가 1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천천히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따라해봐. 2를 대입. 그럼 2 대입하면 여기 2 넣으면 얼마죠? 0. 이거 죽죠? 여기 나머지 관계없이 죽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2 넣어봐요. 얼마야? 3. 됐네. 그 다음 따라해봐. 3 대입. 그럼 죽지? 여기다 3 넣어봐. 5. 이 나오고 있잖아. 여기다 4 넣어봐. 여기 죽죠? 여기 4 넣어봐. 7.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5 넣어봐요. 얘 때문에 죽죠? 여기다 5 넣으면
이해가 안 되는가? 여기다 오 넣어봐요. 얼마 나와? 9.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대망해. 따라해봐. 6을 대입. 자, 잘 봐요. 여기다 6 넣으면 얼마죠? 5. 그 다음 4. 그 다음 3. 그 다음 2. 그 다음 1.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 따라해봐. 5 팩토리얼. 이게 120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6 넣는 거 맞아요? 따라해봐. 11. 그래서 여기는 131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열해드렸던 걸 따라해봐. 수열. 어떠한 규칙들이 있죠. 그치? 근데 봐봐. 내기 들어봐요. 지금 니네 이 수열이 납득이 가는가? 야, 원래 1, 3, 5, 7, 9 다음에 얼마 나와야 정상이야? 11. 근데 뭐가 나왔죠? 131. 심지어 예전에는 이런 것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해봐. 3. 따라해봐. 1. 따라해봐. 4. 따라해봐. 1. 따라해봐. 5. 그 다음 얼마일까? 3, 1. 4, 1. 5. 그 다음 얼마야? 근데 이 새끼가 이걸 낸 거야. 따라해봐. 3.14. 따라해봐. 1, 5. 따라해봐. 9.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첫 시간인데 장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봐. 수열은 따라해봐. 규칙성을 가진 따라해봐. 수의 나열. 첫 번째 규칙. 따라해봐. 일정하게 더한다. 두 번째 규칙은요. 일정하게 곱한 거죠. 세 번째 규칙은 인접항항이 차가 규칙을 갖고 있는 거지. 네 번째. 따라해봐. 이상하다. 다섯 번째. 따라해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맞아요? 쌤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잘 들어. 원래 수열이요.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고등학생들이 다루는 수열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은 이른바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막 갑자기 나가다가 어떻게 항이 확 켜버리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 네 번째 보는 것처럼 1, 3, 5, 7, 9, 131.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비롯한 수능 시험까지의 모든 범위에서 출제 제외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입시를 위한 수학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열을 정말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제가. 근데 우리가 다루는 수열은 되게 납득할 수 있는 약간 단순한 규칙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은 딱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따라해봐. 일정하게 더한다. 따라해봐. 일정하게 곱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따라해봐. 등차 수열. 따라해봐. 등비 수열. 그렇게 불러요. 이해됐어요? 자, 이 세 번째 수열. 따라해봐. 개차 수열. 얘도 결론적으로 등차 등비의 어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네 번째. 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게 131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그 다음 이거 진짜 자기적인 규칙 맞아요? 세상에 3.141592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쌤 말 이해돼?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런 거랑 요런 건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야, 010, 314, 1592 이게 뭐죠? 3.14, 1592잖아요. 이거 전화하면 누가 받을까요? 전화 한번 해봐요, 오늘. 010뿐만이 아니라 011, 01 옛날에 뭐 있었니? 7, 01 또 뭐 있지? 8, 01 어이 병신? 01, 9 이게 다 전화해봐. 그럼 누가 받는지 아니? 전국에 있는 무슨 대학 수학과 교수님이 받을 거야 분명히.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뭐라고 읽지? 따라해봐. 2 이거 익스포넨셜의 약자거든요. 따라해봐. 2점 따라해봐. 71 따라해봐. 8281 이런 무리수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과 학생들 배우거든. 이 앞에다가 010을 딱 붙여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와 있는 선생님 친구가 받습니다. 쟨 저 번호를 딴 거야. 저거 좀 되게 비싸. 저거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 이 사람한테. 아, 저 뭐 무슨 대학 수학과 학생인데요. 그렇게 우겨봐 그냥. 저 고려대학교 수학과 학생인데 이름은 이태우라고 하고요. 저 번호를 사고 싶은데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줘도 안 팝니다. 어이없죠. 저 번호를 사다 놓은 거야. 이거를 다. 이런 거에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진짜 어이없지 않냐? 왜 안 웃어?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지금. 아침부터 얼마나 힘내고 있는지 압니까? 다시. 자, 제대로 설명합니다. 꼭이 들어봐. 따라해봐. 수열은 따라해봐. 규칙성을 가진 따라해봐. 수의 나열. 자, 좀 이따 배울 텐데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꼭이 들어봐. 따라해봐. 일반항 AN. 일반항 AN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해봐. n번째 항. 설명을 해드릴게. 쳐다봐라. 자, 첫 번째 써있는 수열. 따라해봐. 등차 수열. 첫째 항 얼마죠? 1. 이걸 A1이라고 씁니다. 하나씩 용어 일러드릴게요. A1. 첫째 항이란 뜻이야. 그 다음 얘는 몇 번째 항이지?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쓰면 돼. 따라해봐. A2.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A3. 얘는 네 번째 항이니까 지금부터 A 포함은 좀 어색하죠? 따라해봐. A4. 그 다음 이거 다섯 번째니까
AO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따라해봐. 첫째 항과 따라해봐. 일정한 교체. 얘들아 얘는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더 했지? 2. 그 다음 2. 걔를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봐. 궁차. 얘는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곱했는가? 2. 그 다음도요? 2. 그 다음도 2. 따라해봐. 공비. 한 5년 전만 해도 공비하면 웃었습니다. 지금 안 웃죠? 무장공비. 여기서 일로 갈 때 2 곱했고요. 2 곱했고 2 곱했고 2 곱했고. 따라해봐. B가 같다. 이 나눗셈의 결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분의 이거가 2잖아요. 요거분의 이거 2고요. 요거분의 이거 2고요. 근데 얘는 따라해봐. 차가 같다. 얘에서 얘 빼면 얼마요? 2. 여기도요. 2. 여기도 2. 따라해봐. 등차 수열. 자 그럼 봐봐. 어차피 나중에 배울 텐데 따라해봐. 2n-1. 요게 첫 번째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건 얘를 가지고 n번째 항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AN이라고 써 있으니까 다시요. 이렇게 써 있으면 따라해봐. 네 번째 항. 이렇게 써 있으면 세 번째 항.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뜻이죠? 100번째 항이죠. 이거는요. n번째 항이다. 이런 얘기야. 따라해봐. 일반항. 그럼 이건 일반화된 식이니까 이제 n 대신에 숫자를 넣으면 그 특정 항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령 얘가 몇 번째 항이죠 지금? 네 번째.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나올까요? 4. 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7.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열된 수열에 따라해봐. 100번째.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되죠? 100. 2에다 100 곱하면 200. 하나 빼니까 199. 100번째 수로는 199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일반항이에요. 이해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 시작할게요.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 이제 배웁니다. 자 봐봐요. 자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 제목이 뭐지? 수학이죠.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봐. 연역법. 이런 거 알아요? 연역법이라는 거 알아? 그 다음 따라해봐. 귀납법. 이런 게 있어요. 수학은 연역적 학문이야? 귀납적 학문이야? 수학은 연역적으로 추정하나요? 귀납적으로 추정하나요? 연역적으로 추정하죠. 이상수학원 학생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언어전문학원인데 연역법이라는 게 뭐지? 어떤 대전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그 밑에 딸려 나오는 명제들은 다 참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연역적이라고 얘기한다고. 가령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야 비가 오는데 땅이 안 젖냐? 비가 오면 땅이 젖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맞죠? 지금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땅이 젖는다. 이거 소위 3단 논법 체계라고 합니다. 맞지? 그 다음 귀납적인 방법은 어떤 걸 귀납적이라고 그래?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건 다 귀납적이에요. 가령 백조라는 새 아는가? 백조? 백조. 화이트버드예요. 영어로도. 백조는 왜 백조야? 하얀색이라. 그런 종으로 발견된 건 다 하얀색이야. 이건 1700년대 이전에 붙었던 이름이래요. 근데 1700년대 후반에 오스트레일리아 근방에서 똑같은 종류의 새인데 깃털이 흑색인 게 발견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뭐 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돼요? 혹은 뭐 이런 거. 인간의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이 몇 종류죠? 니네 혀 있죠? 아침 먹고 왔으면 혀에서 뭔가 느껴졌을 거 아니야. 인간의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가 몇 종류야? 4종류야, 4종류. 단맛을 느끼고요. 짠맛을 느끼고 쓴 거, 그리고 신 거 이렇게 느껴. 근데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게 하나가 더 있대요. 사람이 단맛과 짠맛의 중간을 느낄 수 있는 미래세포를 갖고 있대. 그걸 순수한 우리말로 뭐 감칠맛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불러요. 근데 모든 생물학 교과서에는 현재 몇 개의 맛만 느낄 수 있다고 돼 있는가? 4개. 이걸 바꾸면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그런 거야. 또는 니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냐?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전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 맞아요? 근데 전류 말고 소위 얘기하는 자유전자.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얘들아 이 말이 맞니 틀리니? 이게 틀린 말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류는 전자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위에 수많은 전자들이 얹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전류나 전자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니네는 저거 배울 때 물리 시간에 이거 구분해서 배우죠.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을 따로 배웁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배우지? 지금까지 저걸로 확립된 체계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걸 때려 엎어버리면 이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파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작전상 묵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런 게 과학적 방법이야. 지금 내가 나열한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개별적인 사실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공대 가면 그 물리학과에서는 실험을 하거든. 그러면 계속 쇠구슬만 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정신 나갈지도 몰라요. 계속 쇠구슬만 굴려. 그래서 내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오차를 측정하는 중이래.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계속 쇠구슬을 굴리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나 마찰력 같은 것들을 기록을 남기는 거야.
계속 과학적인 시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원 바닥에 마찰력은 이 정도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따라해 봐. 귀납법.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누군가가 왁스를 발라놓은 거야. 다음 날 했더니 또 달라져. 그러니까 귀납법의 특징은 발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알겠는가? 그럼 연역법의 문제점은 뭐지? 대전제가 뻥이면 다 망합니다. 비가 오면 태호가 죽어요. 뭐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비가 옵니다. 내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 얘기는 비가 오면 태호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원래가 어떤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를 믿고 여기에 대해서 쭉 정리들을 증명해 나갑니다. 원래 수학의 성격은 그래요. 그런데 이 단원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귀납적 추정을 합니다. 이 단원만. 현재까지 나왔던 규칙에 따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를 예측해 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이게 수열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단원을 배웁니다. 따라해봐. 수학적 귀납법. 이건 매스매티컬 인덕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귀납적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까지 배운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교과적으로 쉽게 접근을 할게요. 이게 일단 전체적인 수열 내용에 대한 개괄이야. 이해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묻자. 여기 봐. 여기 봐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자, 따라해봐. 1반항. 따라해봐. 2n-1. 고개 들고요. 얘들아, 요거 n에 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죠. 그럼 만약에 이걸 함수로 본다면 몇 차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1차 함수. 선생님 얘기 들어봐요. 1차 함수는 우리가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따라해봐. fx가 따라해봐. 2x-1. 자, 이거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 이건 내가 지금 무슨 차 수열이라고 그랬지? 등차 수열. 들어봐봐.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야? 1. 여기다 1 넣으면 1. 여기 2 넣으면 3. 여기도 2 넣으면 그럼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건 등차 수열이고요. 이거는 1차 함수래요. 근데 잘 보면 1차 함수나 등차 수열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배운 거잖아. 심지어 이거 우리가 고1 때 이것까지 분석합니다. 따라해봐. 기울기. 따라해봐. y절편. 그렇게도 얘기하잖아. 그러면 왜 새삼스럽게 1차 함수를 다 배운 마당에서 다시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울까요? 왜 다시 배우겠니?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배우지 않을까? 이해됐어? 자, 들어봐. 이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고등학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원래 수열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따라해봐. 규칙성을 가진. 따라해봐. 수의 나열. 그런 것들로 내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정확한 수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잘 봐요. 수열은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수학적인 관점이야. 따라해봐. 수열은 제발 따라해봐. 수열은 따라해봐. 함수이다. 수열은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따라해봐. 정의역. 따라해봐. 공역.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열에서 얘기하는 정의역은요. 무조건 예로 한정됩니다. 따라해봐. 자연수에서 따라해봐.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차 함수나 어떤 지수함수 중에 특별하게 정의역을 자연수로 한정시켜버린 함수. 걔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봐봐요. 봐봐요.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이요.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 그 다음이. 야, 수열에서 혹시 1.5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간을 구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넘버링 할 때 다 자연수로 넘버링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해돼? 근데 따라해봐. 1차 함수는 따라해봐. F1 이건 됐고요. F2도 되는데 얘는 F2분의 3도 되죠. 여기다 2분의 3 넣어도 돼요. 근데 수열은 여기가 지금 뭐라고 써있죠? n이라고 써있지. 그럼 여기다 무조건 무슨 수만 대입해야 돼? 자연수만 대입해야 돼.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는가? 자, 한번 밑줄을 쳐보죠. 어머, 밑줄 칠 데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고3 시간에 밑줄 치는 거고 이건 됐어요. 자, 다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자. 따라해봐. 수열은 함수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이다?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다.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전반부 과정이 끝날 때는 이 관점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수열은 규칙성을 가진 수의 나열이고 귀납적으로 추정하는 단원이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됐지? 자, 봐봐. 여기까지 집중력 위한되었으니까 현재까지 배운 거 다 이해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제대로 가요. 잘 들어. 이제부터 교과 내용이야. 따라해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게요. 잘 봐요. 등차 수열은 이런 뜻이야. 자, 따라해봐. 차가 일정한. 따라해봐. 수의 나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열의 표기는 내가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해봐. AN. 따라해봐. 일반항. 그래서 얘들을 나열해볼게요. 고개 들어봐요. 따라해봐. A1.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따라해봐. A2. 그 다음이 A3. 그 다음이요. A4. 그 다음이 A5.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대표적인 거 나열해보죠. 따라해봐. 1. 따라해봐. 4. 그 다음 7입니다. 그 다음 얼마 나올까요? 10 나오겠죠. 그 다음은요? 13. 그럼 그 다음 예측해보세요. 16이죠. 이게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여섯 번째.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얼마 더했니? 3. 그 다음도요? 3. 그 다음도 3. 자, 얘에서 얘 뺀 게 3, 얘에서 얘 뺀 거, 얘에서 얘 뺀 게 다 3이죠. 자, 대답해보죠. 따라해봐. 차가 일정한. 따라해봐. 수의 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가볼게. 잘 들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맞죠? 첫 번째 항은 일반적으로 A로 줄여서 많이 쓸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첨자를 안 붙이면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정하게 더하고 있는 이 노란색 숫자. 자, 따라해봐. 공차. 얘를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등차 수열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저 숫자를 앞으로 공차라고 할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되죠? 그럼 들어봐봐. 현재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는 거지? 1. 그 A를 1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얼마씩 더하고 있죠? 3. 그 3을 지금부터 D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지? 그럼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논리가 발생하죠. 잘 봐요. 이게 지금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 따라해봐. A라 하자. 그 다음 이게 몇 번째 항이죠? 두 번째. 얘는 뭐 더하기 뭐 한 거지? A 더하기 D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세 번째. 다시요. 얘는 세 번째잖아. 중요한 얘기야. 세 번째잖아. 그러면 따라해봐. A 더하기 몇 D 하면 되죠? 2D. 얘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손가락이 없는가? 숫자를 세면 되죠. 얘는 A 더하기 몇 D가 돼? 3D. 그 다음 다시 여기다 D 더한 게 얘 맞습니까? 따라해봐. 다섯 번째. A 더하기 몇 D죠? 4D. 자, 그럼 선생님이 규칙을 파악해 드릴게요. 고개 드세요, 제발. 첫 번째는 따라해봐. A. 두 번째는요. A 더하기 D. 세 번째는 A 더하기 2D. 네 번째는 A 더하기 3D. 그럼 10번째는요? A 더하기 9D가 되겠죠. 그럼 100번째는 A 더하기 99D. 자, 일반화합니다. 첫 번째 내용. 따라해봐. 등차수열의 일반항. 따라해봐. N번째 항은 따라해봐. 규칙에 의해서 따라해봐. A 더하기 따라해봐. N-1D. 자, 교재에 밑줄 칩니다. 일반항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요. AN이 A 플러스 N-1D다 라는 일반항을 갖습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걔랑 똑같이 안 하니까 쳐다봐야 돼. 여기 봐. 자, 용어들을 설명할게. 여기 써있는 A는 따라해봐. 첫째 항. 이 D는 따라해봐. 공차. 일정하게 더하는 숫자죠. 그 다음 여기 있는 N이 따라해봐. 항수. 항의 넘버를 얘기합니다. 가령 여기다가 3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오죠? 세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오지? 다섯 번째. A 플러스 4D가 등차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란 얘기죠. 선생님 말 이해된 거야?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야.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쳐다봐봐. 현재 여기 써있는 수열.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1. 공차 얼마죠? 3이죠. 자, 따라해봐. 공식에 의해서. 자, 얘를 구합니다. 따라해봐. AN은. 자, 불러봐. AN 어떻게 될지. 첫째 항 얼마라고 그랬어? 너네 입으로. 1 더하기. 따라해봐. N-1. 공차 얼마죠? 3이죠. 전개해드립니다. 따라해봐. 3N.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순전히 귀납적으로 추정한 거죠. 중간에 가다가 이 규칙이 틀어져 버리면 이 새끼는 뻥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 확인해보죠. 따라해봐. 3을 대입. 여기다 3 넣어봐요. 몇 번째 항 구하려는 심산이죠? 세 번째. 3 넣으니까 9 빼기 2 맞습니까? 얼마지? 7. 실제 여기 세 번째가 7이라고 써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100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100번째. 실제 100 넣으면 300에서 2 빼니까 298이 100번째로 나열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야. 근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공부합시다. 야, 이쪽은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잘 봐요. 보세요. 여기 처음부터 제대로 안 배우면 곤란합니다. 진짜. 잘 봐. 자, 이게 등차수열의 무슨 항을 구하는 공식이지? 일반항. 몇 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이죠. 자, 한 번만 우리끼리 약속할까요? 앞으로 우리는요. 절대 이런 식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A 플러스 N-1D로 공부 안 해요. 무조건 이 새끼를 따라해봐. 전개. 자, 천천히 갈게. 요렇게 가봐. 뭐부터 튀어나오죠? ND 하지 말고요. 계획 지금 활동 뜸합니다. 따라해봐. DN. 이렇게 가는 거야. DN. 그 다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D. 첫 번째 항이 A. 그래서 뒤에다가 A-D.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기억합니다. 다시요. 주목. 따라해봐. 등차 일반항은 따라해봐. DN 플러스 A-D로 기억한다. 그 DN이라고 기억하면 다음과 같은 관점이 생깁니다. 보세요. 실제 이거는요. 여기에서 유도한 식을 갖다 쓴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 첫 번째. 따라해봐. 등차 일반항은 따라해봐. N에 관한 1차식이며 따라해봐. 기울기의 역할이 따라해봐. 공차이다.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쳐다봐봐. 쳐다봐. 이게 지금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 따라해봐. 수열의 일반항. 따라해봐. DN. D 자리에 뭐 써있죠? 3. 이 새끼는 등차 수열이며 공차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눈이 바뀐다고요. 쌤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요. 최근에 수능에 나오는 모든 수열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 함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제시하고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1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따라해봐 기울기는 등차 수열에서 일정하게 더하는 공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새 말 이해되냐?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봐봐. 좀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초장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이게 정석이니까. 보세요. 하나만 더 합니다. 주목. 따라해봐. 1. 따라해봐. 7. 얼마 더했니? 그 다음도 6 더해봐. 13. 그 다음 6 더해봐요. 19. 그 다음 25.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따라해봐. 100번째를 구하라. 그럼 이거 100번 나열하면 미칩니다. 따라해봐. 1반항을 구하고 얼마를 대입하자? 100을 대입하자. 이것만 파악합니다. 따라해봐. 첫째 항. 얼마야? 1. 공차는요? 6 나오죠. 자, 지금부터 1반항 선생님의 공식에 따라 구합니다. 따라해봐. dn. 그럼 무슨 n이야? 6n. 그 다음 a-d는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5. 내가 몇 번째 구하자 했지? 100번째.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요? 100. 600 마이너스 5 하면 595. 그렇게 정답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뭐 배웠니? 따라해봐. 1반항. 그거 배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주목. 쓰면 망할 텐데. 2번. 두 번째 내용. 자, 요런 성질을 배웁니다. 따라해봐. 등차 중앙. 이게 뭔지 설명해 볼게요. 고개 들어봐요. 따라해봐. A. 따라해봐. B. 따라해봐. C. 얘가 따라해봐. 순서대로. 따라해봐. 등차 수열. 그럼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옆에 항의 합이랑 똑같습니다.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옆에 항의 합이랑 똑같다. 이게 등차 중량이야. 왜 그런지 보여줄까요? 봐봐요. 이거 내가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죠? 너네한테? 등차 수열.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맞아? 아, 맞아요? 여기 봐요. 이거 3개가 순서대로 등차 맞죠? 자, 가운데 2배 해봐요. 8 이렇게 더하면 8. 이렇게 봐봐. 이거 2배 하면 14. 이렇게 더하면 14. 예외가 없어요. 여기 봐요. 연속된 수열이어야 돼. 따라해봐. 5, 7, 9. 가운데 2배 해봐. 14. 이렇게 더하면 14. 확인되고 있나요? 여기 쳐다봐. 가운데 2배. 26. 이렇게 더하면 26. 근데 이게 실은 당연한 얘기인 게 쳐다봐봐. 등차 수열은 이런 규칙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자, 따라해봐. 첫째 항. 따라해봐. 두 번째. 따라해봐. 세 번째. 자, 여기서 보죠. 따라해봐. 가운데 2배. 무슨 A 플러스? 2A 플러스 2D. 이렇게 더하면 2A 플러스 2D. 다시 여기 2배 해봐요. 2A 플러스 6D. 이렇게 더하면 2A 플러스 6D.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제 말 이해돼? 근데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 봐봐. A, B, C가 따라해봐. 순서대로. 따라해봐. 등차 수열. 그럼 요 차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요 차들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과 같이 유도 가능한 거 맞습니까? 따라해봐. 등차 수열이므로. 따라해봐. B-A는 이게 뭘 뜻하는지 얘기해봐요. B에서 A 뺐습니다. 뭘 뜻합니까? 공차를 뜻합니다. 이게. B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B-A가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죠? C-B랑 같을 수밖에 없죠. 이 차가 일정할 테니까. 그럼 야를 이쪽으로 옮기면 몇 B가 되고요? 2B. 얘가 일로 오면 A 더하기 C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상태에서 따라해봐. B는 뭐분의 2분의 A 플러스 C라고 불리는 요 새끼를 따라해봐. 등차 중앙. 그리고 이렇게도 불러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따라해봐. AC가 따라해봐. 양수이면 따라해봐. 산술 평균. 그렇게도 부릅니다. 역시 교재의 밑줄. 쓰지 마세요. 그냥 설명하는 것만 들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내신으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건 지금 몇 개의 수가 등차 수열했지? 3개. 꼭 3개여야 되나? 거기 들어. A, B, C, D. 따라해봐. 4수가 등차 수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면. 자꾸 상상력을 키워야 돼. 잘 봐. 여기 봐.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요. 잘 봐요. 1, 7, 13, 19, 25. 자, 이렇게 자르죠. 따라해봐. 4수가 등차. 이렇게 더해봐. 안 더해져? 1에다 19 못 더해요? 얼마예요? 그 남학생들이 어제부터 좀 이게 참여도가 안 좋은데 진짜 대가리 뽀사볼. 여기 봐. 그 다음 이거 가운데 2개 더하면 얼마야? 20. 다시 이렇게 더해봐. 웜에 더해봐. 32. 이렇게 더하면 32. 자, 들어봐. 따라해봐. 4수가 등차 수열. 자, 따라해봐. 양 끝의 합이. 따라해봐. 가운데 양의 합. 얘랑 같아지는 성질도 만족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쳐다봐. A, B, C, D, E. 따라해봐. 5수가 등차 수열. 자, 5수 여기 써 있습니다. 한번 예측해 보죠. 얼마요? 26. 얼마요? 얘는 몇 배 하면 돼?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는 어떤 식이 성립합니까? 불러봐. A 더하기 2랑 B 더하기 D랑 몇 시? 2시. 하나 더 묻습니다. 따라해봐. 5수가 따라해봐. 등차 수열이면 얘랑 얘를 지워도 등차이다. 참 거짓. 참이야. 봐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따라해봐. 1. 그 다음 얼마야? 13. 얼마 더 했지?
12. 그 다음도 얼마 더하면 돼? 12. 걔 얼마 나오죠? 25.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 이거 지우면 따라해봐. A 더하기 C. 그게 무슨 따라해봐. A 더하기 E. 그게 무슨 C랑 같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런 논리가 벌어져. 따라해봐. C는 뭐분의 2분의 A 플러스 E. 이것도 일종의 등차중앙 성격을 갖죠. 제 말 이해됐나요? 괜찮어? 이해됐어?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지? 중앙의 성질에 대해서 배운 거죠. 수열의 중앙에 관한 성질.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야, 지금 써있는 것들은 다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 봐봐. 시험 문제 풀기 위한 기본 과정이야. 자, 따라해봐. 미지수 설정. 미지수를 설정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쳐다보세요. 따라해봐. 가정에 의해서. 따라해봐. 세수가 등차 수열. 지금 고개 숙이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야, 납득이 안 가니? 선생님, 여기 고등학교 때 되게 고생했어요. 이거 봐요. 고생한 단원일수록 수업을 잘합니다. 잘 봐. 아, 원래 그런 거야. 응? 따라해봐. 세수가 따라해봐. 등차 수열.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 그럼 어떻게 놓으면 돼? 1, 2, 3이요. 그럼 망하죠? 1, 2, 3만 세수가 등차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놓으려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따라해봐. A. 이게 첫째 항인 거죠. 그 다음은요? 따라해봐. A 더하기 D. 이게 두 번째 항이잖아. 맞아? 그 다음 A 더하기 2D. 이렇게 놓으면 되나요? 되나? 될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뭔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냐? 봐봐라. 세수가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똘똘한 우리 이정철 아유 나쁜 새끼. 잘 봐요. 따라해봐. A-D. 따라해봐. A. 따라해봐. A 플러스 D. 이렇게 해도 등차수열 맞죠?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더 했지? D. 그 다음도 D. 근데 이것도 얼마 더 했어? 그럼 도대체 빨강과 노랑의 차이점은 뭐야? 글쎄다. 그러지 말고. 빨강과 노랑의 차이점. 자, 얘는 이런 장점이 있죠. 따라해봐. 모두 더하면 D가 지워지죠. 나중에 연립할 때 미지수 소거에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점령하게 된다고. 근데 이 새끼는 다 더해봐. 따라해봐. 3A 더하기. 따라해봐. 3D. 뭔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설정할 때 핵심을 소개합니다. 따라해봐. 대칭성. 대칭성을 이루게 놔야 돼. 대칭성을 이루게 놔야 돼. 여기 봐. 지금 깬 지 1시간밖에 안 돼. 정신없어요. 여기 봐요. 세수가 등차수열이면 따라해봐. A-D. 따라해봐. A. 따라해봐. A 플러스 D. 필기 돼 있는가?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적어요. 나중에 적어요. 자, 다시 따라해봐. 내수가 등차수열. 이때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 이제 여러분들의 센스를 봅니다. 세수가 등차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4개의 수가 등차면 어떻게 놓으면 돼요? 천천히 갑니다. 따라해봐. A-, 따라해봐. 2D. 그 다음 얼마야? A-D. 그 다음 A. 그 다음 A 플러스 D. 뭐가 안 맞잖아요. A-2D로 출발했는데 A 플러스 D로 끝나요. 대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칭성을 이루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대칭성의 뜻. 따라해봐. 다 더하면. 따라해봐. 한 문자가 속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고. 선입견을 깨야 돼. 공차가 꼭 D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보세요. 따라해봐. A-. 성우가 그 옆에 너 고개 숙여. 고개 들어요. A-. 따라해봐. 3D. 그 다음 따라해봐. A-D. 대답해봐. 여기서 일로 갈 때 몇 D 더했어? 그 다음도 몇 D 더하면 돼? 그럼 뭐 나와? 그 다음도 뭐 나오겠니? 오케이 바리. 이러면 대칭이 되죠. 공차가 D라는 관점을 깹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므로 설명합니다. 따라해봐. 5수가 등차수열. 이때는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면 돼요. A- 몇 D부터. 그 다음 A-. 그 다음 A. 그 다음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2D. 시험에 나오는 마지노선 소개합니다. 수능 모의고사까지라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건 가끔 내신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빵을 나눠 먹었는데 그 5명의 빵을 먹은 그 규칙이 등차수열이래요. 어이가 없죠? 빵 먹으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등차로 나눕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수면 시간이 매분 15분씩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애 죽는데요. 언제 죽을까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해봐. 등차수열.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네 번째는 선생님만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상당히 강력하니까. 잘 봐.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바꿔요. 1. 매번 1 하고 4. 아니 1로 시작하고 꼭 1로 시작해. 따라해봐. 2. 따라해봐. 5. 그 다음 8. 그 다음 얼마야? 11. 그 다음 부르면 재밌지 아니한가? 얼마? 14. 그 다음 17. 이렇게 나가는 거 맞아? 따라해봐. 등차수열.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이게 첫 번째 항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끊습니다. 몇 개 있죠? 6개.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따라해봐. 등차 수열의 핵심은? 따라해봐. 공차에 있다. 등차는요, 결론적으로 공차만 파악하면 규칙 다 끝나는 거 맞죠? 아, 얼마씩 떠 있는지 알면 다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공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앞으로 공차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 준합니다. 따라해봐. 끝항에서 따라해봐. 첫째 항을 빼고 따라해봐. 항의 개수에서 따라해봐. 1을 뺀다. n-1분의 l-a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첫째 항이고 끝항이고 항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쳐다봐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 끝항이 얼마야? 여기로 끊었다고 했어. 끝항이 얼마야? 17. 첫째 항 2. 항수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있죠? 하나 빼면 5. 따라해봐. 5분의 15. 얼마 나오죠?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차예요. 자, 봐봐요. 이 새끼의 근거가 뭔지 소개할게요. 따라해봐. 일반항. 자, 들어. 이게 몇 번째야? n번째. 얘들아, 어떤 수열의 n번째라는 건 이게 정해진 거냐 변하는 거냐? 그럼 내가 어떤 수열을 10개 썼다고 쳐. 그럼 n번째 항이 뭐가 되는, 끝항이 뭐가 되는 거죠? 다시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살려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봐. 나 어디까지 얘기했어? 어떤 수열이 10개 있어요. 끝항이 몇 번째 항이지? 10번째. 어떤 수열이 100개 있어. 100개만 썼어. 끝항이 몇 번째야? 100번째. 어떤 수열이 n개 있어요. 그럼 끝항이 몇 번째입니까? n번째죠.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항상 끝항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놈이죠.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n개를 썼다는 얘기는 이 n번째가 끝항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냐? 따라해봐. A에는 따라해봐. L로 취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는 거죠. 상대적 관점이니까. 그러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 교과서식입니다. 따라해봐. A 플러스 따라해봐. n-1d. 그러므로 따라해봐. D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 마이너스? L-A를 뭘로 나누면 돼? n-1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공차를 구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언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 이 새끼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야. 따라해봐. x1 따라해봐. x2 따라해봐. x3 그리고 x4예요. 이 6개의 수가 따라해봐. 등차 수열. 그때 x3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때 x3를 구하라. 그러면 이 수열이 등차라고 가정했으니까 무슨 차만 찾아내면? 공차만 찾아내서 더하면 답일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언제 유용하냐? 따라해봐. 등차 수열에서 따라해봐. 첫째 항과 따라해봐. 끝항만 보일 때 그때 이 공식을 쓰면 아주 유용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두세요. 되지? 자, 그럼 방금 계산한 공식에 따라 공차가 얼마 나왔죠? 3. 그럼 얘 얼마야? 5. 그 다음 8. 그 다음 11. 그렇게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됐어? 된 거지? 진짜 된 거야. 좋아. 교재 보세요. 179번. 주목! 지금 내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봐줘. 선생님 이러다가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179번 봐봐. 자, 문제 몇 번? 이거 179번이죠. 자, 문제 밑줄 칩니다. 등차 수열의 밑줄 치고요.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아니, 못 읽어? 따라해봐. 세 번째 항이 얼마이고요? 5. 몇 번째 항이? 11번째 항이 얼마래요? 21. 고개 들어봐.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따라해봐. A라 하자. 그럼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은요? A3. 참 그 답은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따라해봐. A 플러스 2D. 그렇게 봐도 되는 거 맞아? 여기 봐. 하나하나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첫 번째가 A죠. 두 번째가 A 플러스 D죠. 세 번째가 A 플러스 2D죠. 그럼 10번째는요? A 플러스 9D. 100번째는요? A 플러스 99D. 등차에서 통하는 얘기 아니야. 따라해봐. N번째. 그게 A 플러스 N-1D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암기를 DM 플러스 A-D로 했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등차에서 몇 번째 항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항을 설정하는 거예요. 봐봐요. 179번의 문제 전제가 등차 수열 맞죠? 보기 좀 들어봐 진짜. 선생님 지금 이씨 따라해봐. 세 번째. 그럼 A 플러스 몇 D라고 하면 돼? 2D. 그게 얼마래요? 5래요. 그 다음 등차 수열이 몇 번째가 나와 있어? 11번째. 그럼 A 플러스 몇 D라고 하면 돼? 10D. 그건 얼마래요? 21. 지금부터 문제가 단순하게 바뀝니다. 따라해봐. AD에 관한 따라해봐. 연립방정식. 고개 들어봐. 자, 아래에서 위쪽을 뺄게요. 그럼 10D에서 2D 빼니까 몇 D입니까? 8D. AA는 날아가고요. 이게 항상 장점입니다. 첫째 항은 이게 항으로 남으니까 그냥. 그다음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오지?
16. 따라서 공차 D는 따라해봐 2. 그럼 여기다 2 넣어봐. 4 되는 거 맞아? 맞아? 넘어가면 얼마야? 1. 첫째 양 얼마니? 1.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따라해봐. 첫째 양 1이고 따라해봐. 공차가 2인 수열. 그게 여러분들이 속칭 홀수라고 부르는 수입니다. 맞죠? 홀수라고 부르는 수야. 이해됐어? 된 거지? 이것도 일종의 등차 수열인 거지. 따라해봐. 자연수.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양 얼마고요? 1. 공차도 얼마인? 1인 등차 수열. 따라해봐. 3의 배수. 처음에 얼마 나오지? 양수만 가정합니다. 3. 그 다음 6. 그 다음 9. 그러고 보니까 3의 배수의 일반항. 따라해봐. 3n. 공차가 3이고 n 대신에 1 넣으니까 첫째 양이 3인 등차 수열이죠. 이제 관점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까지 이해됐어? 1번 봐봐. 문제가 뭐 물어봤지? 첫째 양과 공차 구하라. 답 나왔고요. 첫째 양 1이고요. 공차 2고요. 맞아요? 맞아? 그 다음 2번. 고개 제발. 1번 답 나왔어. 첫째 양 1이고 공차 2고요. 2번. 따라해봐. 일반항. 우리끼리 암기한 식으로. 따라해봐. dn. 따라해봐. a-d. 얘들아 초장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고3 가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바꿔버리라고요.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알겠어? 다시 공차 얼마라고요? 2. 무조건 이렇게 출발한다. 따라해봐. dn. 그럼 무슨 n? 2n.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요게 일반항이야. 암기해두세요. 홀수 일반항. 이게 홀수 일반항이야. 2n 마이너스 1. 앞으로 진짜 지겹게 많이 보게 돼. 여러분들 엄마 얼굴보다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2n 마이너스 1. 얘들아 자연수의 일반항은 뭐냐? 자연수. 1, 2, 3, 4, 5, 6, 7, 8 나가는 거. 일반항 n이죠 그냥. n. 그 다음 짝수의 일반항. 2n이죠. 2, 4, 6, 8, 10 나가니까. 자연수의 2배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니? 그런 것들 직관적으로 가능해야 돼. 3번 봐봐. 따라해봐. 100번째 항. 제발 여기 봐. 고개 드세요.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요? 100. 답이 얼마 나오죠? 199. 끝났고요. 4번. 제 몇 항부터 처음으로 100 이상이 되는가? 자 보세요. 몇 항부터 어찌고 저찌고 나오는 부등식에 관한 문제는 다 일반항을 설정합니다. 따라해봐. n번째 항이. 따라해봐. 100 이상. 이 되는 n값을 구하래요. 근데 요 n은 따라해봐. 자연수이므로. 이게 나중에 소수점으로 나오면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올려버리면 돼요. 그럼 봐봐요. 2n이 뭐보다 크거나 같죠? 101. 따라서 n은요. 50.5긴 한데 그냥 쫄쫄이. 맞아? 그럼 이제 n이 몇 번째부터? 51번째부터 최초로 100을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세 말 이해됐나요? 즉 50번째 홀수가 최초로 100을 넘기는 숫자란 51번째. 51번째. 여기다 50 넣으면 99잖아. 근데 51 넣으면 100일 나와요. 그때가 최초로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것도 풀 수 있는 거 맞니? 100이 아니라? 따라해봐. 1000을 넘어간다. 그럼 정답이 이거 한 500 좀 넘어가니까 501번째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조금씩만 더 연습합니다. 180번에. 자 쌤 계산 안 하고 식만 쓸 테니까 니네가 불러줘.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 몇 번째 항 나와 있어? 11번째. 불러봐. a 플러스 몇 d? 10d. 그게 얼마예요? 38. 그 다음 몇 번째 항이야? 21번째. a 플러스 몇 d야? 20d. 그게 얼마예요? 18. 그럼 이거와 이거 빼면은 첫째 항과 공차 나오는 거 맞죠? 나오는 거 맞죠? 따라해봐. 일반항 an이 최초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라는 방금 문제와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풀지 않을게요. 정답 5번 나오고요. 5번 나오고 181번 좀 어렵습니다. 보류하죠. 넘어갑니다. 182번 보세요. 182번. 자 봐봐. 참 우리 김재현 선생님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가 많죠. 요즘. 자 봐봐요. 거기 지금 이거 원래 지수에 있었던 문제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지수에 있었던 문제였다고.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문제를 써드릴게. 고개 들어봐. 아우 고개 들어봐. 따라해봐. 1. 따라해봐. A. 따라해봐. B. 따라해봐. C. 따라해봐. 27. 얘가 순서대로 따라해봐. 등차 수열. 그때 문제가 A-B 더하기 C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단순해요. 원래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빠진 거니까. 다시요. 이거 적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요거를 빼고 더하래요. 쌤 말 이해됐어요? 자, 내 얘기 들어봐. 여기에 지금 페이지 설명이 돼 있어. 따라해봐. 중항의 성질. 등차 중항과 미지수 설정에 관한 단원이죠? 맞지? 야, 이 페이지까지만 할 테니까 좀 봐봐라.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오케이. 따라해봐. D는 자 들어. 따라해봐. 첫째 항. 따라해봐. 끝항. 보이는 거 맞죠? 그럼 D가 끝항 얼마지? 27. 첫째 항. 1. 항의 개수 몇 개야? 5.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괜찮은가? 거기서 하나 빼면 4. 약간 짜증납니다. 쳐다보세요. 이 수열이 지저분한 새끼죠. 따라해봐. 4분의 따라해봐. 26. 2분의 13 맞습니까? 공차가 2분의 13입니다. 따라서 이 새끼는 뭐죠? 1 더하기 2분의 13. 얘는 1 더하기 2분의 13의 2배. 얘는 1 더하기 2분의 13의 3배죠.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근데 방식을 좀 바꿔보죠. 일단 공차 구하는 건 한 거지. 5개의 수가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 따라해봐. 가운데 항의 따라해봐. 2배는 양옆의 항의 합인 A 더하기 C와 같은 거 맞습니까? 요거 3개만 보고 무슨 중항의 성질을 쓴 거지? 등차 중항. 그 다음 5개 전체를 보세요. 따라해봐. 등차 수열이므로 야랑 야를 지워도 등차 중항이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요거죠, 요거. 맞아? 그럼 쳐다봐. 따라해봐. 2B는 똑같이 A 더하기 C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더하기 뭐라고도 가능하죠? 1 더하기 27. 얼마가 나옵니까? 28. 자, 그럼 선생님 얘기 들어보죠.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A-B 더하기 C.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죠. 따라해봐. A 더하기 C. 이미 A 더하기 C가 몇 B임을 알고 있죠? 그럼 이 A 더하기 C가 2B 맞아요? 근데 2B에서 B 빼면 얼마죠? B죠. 그럼 내가 구하는 게 B네요. 근데 이미 여기 지금 2B가 얼마 나와 있지? 28. 답이 14 되는 문제고요. 빠르죠. 적절하게 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차를 구할 거냐? 중항의 성질로 풀 거냐? 이해됐어? 공차를 구할 거냐? 중항의 성질로 쓸 거냐? 그건 니네가 판단해야 돼. 문항마다. 다시 여기 봐. 피디님 이거 괜찮습니까? 183번 문제 봐봐. 뭐요? 따라해봐. 내수가 등차 수열. 문제 불러. 마이너스 6. 그 다음 A. 그 다음 B. 그 다음 제발 초장부터 나쁜 버릇을 바꾸세요. 여기 봐요. 이게 등차 수열이 몇 번째라고 취급할 거야? 첫 번째. 따라해봐. A라 하자. 그러면 이건 A 플러스 D고 이건 A 플러스 2D고 이건 A 플러스 3D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이고요. A 플러스 3D가 9니까 D가 나오죠. 그 D를 가지고 이거를 계산한다.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재나 참고서가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현재 문제가 뭐 구하라고 했는지 얘기해봐. B-A. 그게 인접한항의 차이 구하라고 한 거 맞죠? 따라해봐. 공차. 걔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강의한 방식에 따르면 따라해봐. 첫째 항과 끝항. 따라해봐. 공식에 의해서 얘에서 얘 빼면 15. 몇 개 있어? 4개. 하나 빼면 3. 답 5 되는 문제죠. 몇 번이야? 3번. 이해됐어? 습관을 바꾸라고. 습관을. 여기 어설프게 선행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야. 이게 진짜야. 그렇게 생각해. 된 거지? 다시 여기 봐. 이 문제에서도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제발 변형하는 걸 보세요. 환장하겠네. 쳐다봐. 따라해봐. C-A. 그거 구하라고 문제 나왔을 수도 있잖아. 방금 내가 적어준 문제에서. 맞아? 그럼 대답 잘해. 이렇게 하면 뭐야? 빼라고. 이렇게 하면 공차 B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D. 그럼 이렇게 하면 2D죠. 2개 차이죠. 네? 최근에 수능이 다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2개 차이라고요. 셋말 이해되지? 됐지? 그럼 얘들아 얘에서 얘 빼라는 거 따라해봐. 2D를 구하라. 근데 첫째 항과 끝항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따라해봐. 공식에 의해서 뭐에서? 27에서 하나 빼고요. 5개에서 하나 빼면 4. 따라해봐. 4분의 26이니까 2분의 13 맞아? 근데 내가 구하는 게 2D 맞나요? 그럼 답이 얼마죠? 13.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되겠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184번 봐봐. 아주 대박이죠. 사관학교라고 적어두세요. 그건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다 어디에 지도를 받지? 교육과학기술부 이 제재를 받잖아요. 근데 경찰대학교하고 사관학교는 교과부 소속이 아닙니다. 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이고요. 경찰대는 아마 행정안전부나 이런 그쪽 관련된 소속일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 입시에 관한 제약이 없어. 지네 멋대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사관학교랑 경찰대는 본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8월 두 번째 일요일, 세 번째 일요일 날 시험 봐요. 근데 경찰대는 문과만 뽑아. 그러니까 이제 문과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 나오는데 사관학교는 이과도 뽑습니다. 거기는 문이과 문제가 같이 나오죠. 근데 그 문항들이 수능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약 2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니네가 고3 되면 자주 권장하는 게 사관학교를 갈 생각이 있건 없건 경찰대를 갈 생각이 있건 없건 가서 시험을 보고 오는 건 되게 좋은 경험 중에 하나야. 응?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몰립니다. 특히 경찰대 같은 경우 1년에 120명 뽑아요. 120명. 법대 60명, 행정학과 60명. 쌤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지원했었어.
떨어졌죠. 굉장히 가기 힘들어. 근데 어쨌든 그 경험은 되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어. 시간 되면 내가 그 문항들만 정리해서 한번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도 할게요. 막 1번부터 환장합니다. 모의고사 한 1번 딱 틀리면 망하잖아요. 근데 경찰대는 1번 딱 보면 토해요. 2번 딱 보면 어지럽고요. 3번 딱 보면 시험지 찢다가 4번 딱 보고 나갑니다. 뭐 그런 경우 많아. 25개인데 50분 안에 풀어야 돼. 먼저 기회 되면 소개할게. 근데 이게 사관학교 기출문제였어. 잘 봐. 잘 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 좀 불러줘. 수열이 몇 개 나와 있냐? 아이고야. 수열이 몇 개 나와 있냐? 2개. 근데 둘 다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 자, 그 문제는 안 봐. 몇 번? 184번. 184번 훈련병이었는데 나.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처음에 나와 있는 수열 첫째 항 얼마야? X. 그 다음 A1. 그 다음 A2. 그 다음 A3. 그 다음 뭐죠? Y. 이 수열이 순서대로 따라해봐. 등차 수열. 고개 드세요. 그 다음 X. 두 번째 뭐야? B1, B2, B3, B4, B5까지 있어? 맞아? 그 다음 Y야? 따라해봐. 등차 수열. 고개 제발 얘들아. 문제가 뭐고 하래? B5 마이너스 B4 맞아요? 그 다음은요? A2 마이너스 세상에서 제일 병신이 어떤 새끼냐? 이거 구하고 빼고 나누고 답 나와서 좋아하는 애들. 지금부터 이게 수학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수열이나 행렬이나 지수로 함수는요. 계산을 쓰는 게 아니라 성질을 이용해 빠르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합니다. 따라해봐. 등차 수열에서 따라해봐. 인접한 항의 차이. 여기 맞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근데 누구의 공차입니까? 두 번째 수열의 공차죠. 두 번째 수열의 공차. 걔를 지금부터 이렇게 씁니다. 따라해봐. DB. BN이란 수열의 공차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알겠는가? 그 다음 얘는 A2-A1. 첫 번째에서 인접하는 항의 차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야? AN이라는 수열의 공차 구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따라해봐. 공차를 구하라. 근데 대답 잘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숫자야 문자야? 문자. 근데 정답은 숫자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봐. 이 두 개의 수열이 현재 다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 근데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따라해봐. 두 수열은 따라해봐. 첫째 항과 따라해봐. 끝항이 같다. 이게 이 문제의 핵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되냐? 그럼 이제 쌤이 강조한 공식에 따라 따라해봐. 등차 수열의 공차는 자 위에 거부터 먼저 구합니다. 따라해봐. 끝항 마이너스 첫 번째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해봐. 5 마이너스 1 4 들어가고요. 맞습니까? 맞아? 그 다음 여기는요. y 마이너스 x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따라해봐. 7 마이너스 1 얼마야? 6. 그럼 얘랑 약분되는 거 맞아요? 그럼 남는 게 따라해봐. 4분의 6 따라해봐. 2분의 3 몇 번이야? 5번. 자 봐봐. 그 당시에 이거 3점이었어. 쌤이 4점으로 올려볼게. 여기 봐. 얘를 구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쩔래? 따라해봐. B2 마이너스 따라해봐. B5 따라해봐. A3 마이너스 A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죠? 맞죠? 자 비교해봐. 이게 A3 마이너스 A1 맞아? 원래는 A2 마이너스 A1이었죠? 대답 잘해. 2와 1은 몇 개 차이? 하나. 따라해봐. D. 얘는 몇 개 차이야? 2개. 몇 D야? 2D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여기에 2만 곱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 얘 봐. 몇 개 차이야? 근데 그냥 뺐어? 거꾸로 뺐어? 자 들어봐. 등차 수열에서 얘에서 얘 빼면 뭐지? 공차. 근데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공차죠. 마이너스 3. 맞아요? 그럼 봐봐. 얘에서 얘 빼면 따라해봐. 2D.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D. 몇 개 차이나? 3개. 제대로 뺐어? 거꾸로 뺐어? 거꾸로. 따라해봐. 마이너스 3. 그게 요 앞에 붙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그때의 정답은 내가 방금 구한 정답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더라도 풀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알겠는가? 현재까지 내가 설명한 게 어디까지죠? 따라해봐. 일반항. 따라해봐. 등차 중항. 그리고 미지수 설정까지 설명한 거 맞지? 갔다 와서 그 문제 풀고 등차 수열에 합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세요.